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의학계열 면접고사 풀이 작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을 많이들 봐서 알겠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하나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 안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학생이 그 문제에 답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관은 학생의 대답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항상 주어지고 있고요. 이때 추가 질문에 대해서 원래 기존의 형태의 답변을 갖다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본인이 처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더 좋아요. 자, 우선 바로 먼저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백신 개발은 통상 5년여 정도의 개발 및 임상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간을 통해 개발된 어떤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승인된 이 백신의 취약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시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통상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개발과 임상시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요. 물론 이 임상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임상시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동물이라든지 다른 대체 형태로 갖다 임상실험을 갖다 거친 후 1상, 2상, 3상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 기간을 갖다 거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완전성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갖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를 승인했고요. FDA에서도 승인하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승인해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충분한 임상시험 기간이 안 거쳤다는 말이 되겠죠. 자, 우선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작용 원리. 우선은 백신의 작용 원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항원 항체라든지 면역 반응에 대해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죽은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즉 비활성 형태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독성을 낮춘 바이러스를 집어넣죠. 누구에게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도록 유도를 갖다 하는 겁니다. 항체를 갖다 생성하고 물론 기억세포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다른 병원균, 비슷한 병원균이 들어왔었을 때 같은 병원균이 들어왔었을 때 항체를 생성해서 면역 체계를 갖다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취약점은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백신들에게 부작용은 다 존재하지만 약도 마찬가지죠. 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약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승인해준 정부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사망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과관계가 과연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즉 임상시험을 충분하게 거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과연 백신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였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100%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더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 질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상황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스나 노 형태로 갖다 가지는 않죠.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라. 백신은 어쨌든 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녀석이고 기억세포라든지 예방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치료제라는 거는 이미 환자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 있죠. 이미 감염된 상태입니다. 즉 그 병을 앓고 있는 상태고요. 이 환자에게 우리가 치료제를 통해서 뭐 주사를 하든 아니면 경구투여를 하든 하여서 상태가 호전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이며 세계 경제도 심각한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국내 의료계 혹은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의료계 쪽으로 갖다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지금 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번 차례는 원래 XI를 썼어야 되는데 XI를 썼어야 되는데 그리스 문자로 왜 오미크론으로 또 넘어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선 오미크론으로 또 넘어갔으니까 오미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의료계 같은 경우들은 우선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초실험 형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대응 체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드시 향후 대응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팬데믹을 겪고 나면은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스나 메르스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언택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료계에서 문제인 부분인 원격 진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원격 치료가 또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점을 갖다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내과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비인기학과, 그 의대 내 비인기학과,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비인기학과들이 좀 다르고 인기학과들도 이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문제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였던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해서 그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인기학과에 진학하지 않았던 미래 의사들이 많이 진학해서 기초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임상 분야가 아닌 기초학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산업은요? 다음번 팬데믹이 왔었을 때 지금처럼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형태로 갖다 진행돼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겠죠.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과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다 구축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다음 팬데믹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규제가 많았을 거예요. 뭐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함부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가 있었을 텐데 이 규제가 많이 풀리겠죠. 즉 방역 관련 부분에 대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뭐 소독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각인이 돼서 자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품이 많이 팔려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제지문으로 가도록 하죠. 59세 B씨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기억력 손상이 심하여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 화재가 날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외출 후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이 기가를 도운 적도 몇 차례나 된다. 배우자는 오래전 이혼하였고 3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자녀는 아들과 딸, 남매인데 둘 다 전 배우자가 맡아 키웠으며 성인이 된 자녀들은 B씨와 명절 때 전화통화하는 정도의 관계였다. 주치의인 나의 소견으로는 B씨가 아직 자기 위생 관리 능력은 보존하고 있으므로 돌보는 이가 있다면 요양실보다 익숙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치료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보호자로 함께 온 아들과 딸에게 현재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아들은 시설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망설였고 딸은 나의 권고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자녀들 다 미혼이고 마음만 먹은 B씨와 지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B씨가 키우지 않아서인지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였고 이혼을 선택한 B씨에 대한 원망감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치의로서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진행하는 질병 결과상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나라면 어떤 권고를 할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없죠. 의사가 현재 있는 형태로서 판단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 형태로 갖다 가야 합니다. 물론 두 방법 중에 절대로 정답이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때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항상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만약 가족 간 돌봄을 권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의사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치료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고요. 또한 뭐 정서적 유대감, 뭐 죄책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의사가 판단한 치료에 도움이 될 방법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녀들이 보호나 아니면은 간호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물론 독립하고 있고 둘 다 미혼이어서 돌볼 수는 있지만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한 24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녀들이 돌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국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풀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죄책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죠.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자녀들이 돌보러 권고하는 경우 추가 질문 내용입니다. 환자가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지내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웬만하면 본인이 처음에 했던 말을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지내겠다. 일단은 의사의 판단에 대해서 환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서로 간에 공감하고 난 다음에 설득을 갖다 하는 방식으로 갖다 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설명들을 해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인지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할 수가 있고 남은 생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뭐 이런 감정적 호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올 수가 있지만 근거가 확실한 내용들을 항상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요양시설 입소를 권고한다. 치매의 특성상 병이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 자녀를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물론 관계 회복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본인이 추측한 형태로 갖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요양시설에서 입소를 한다. 물론 요양시설 자체가 지금 치매 환자 전용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충분한 내용들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관계 회복보다는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의 병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안전성을 갖다 기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형태들. 항상 근거가 명확한 형태들로 갖다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학계열 관련된 예상 문제도 추후에 화요일, 수요일 정도쯤에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풀이를 듣지 말고 자신의 답을 정해두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답과 풀이 내용을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